우리 1번 분들은 이때까지 사랑한 모습부터 보자면 퀸 오브 컵 카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감정의 여왕입니다. 감정의 여왕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감정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여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점으로 본다면 너무나 감정적인 사랑을 이때까지 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상상적인 또는 망상적인 이러한 사랑에 가까웠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조금은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이러한 사랑보다는 나의 이상에 맞추어져 있는 그런 사랑들을 원하셨거나 또는 드라마틱한 사랑들을 원하셨거나 이러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내가 보는 사랑의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이다 라는 어떤 확신이 강하게 있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크게 들어와서요. 사랑을 해도 침착하게 사랑을 하시기보다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고 감정이 쉽게 불안해질 수 있고 요동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 위주로 나의 하루가 갈 수 있고요. 또 그 사람 위주로 나의 감정이 쉽게 변화하다 보니까 사랑에 차분히 임하지 못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태어난 사랑 운을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시면 둥지에 포근이 있는 소중한 생명의 알이 있습니다. 이처럼 두 분은 서로가 서로를 품으며 성장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이고 어떠한 계산이나 이중적인 마음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보여지죠. 그리고 8번의 숫자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영혼의 수 8번의 카드가 등장합니다. 외적이고 물질적인 걸 본 사랑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죠. 끈끈한 유대감, 배려와 인내, 그리고 조금씩 싹 트는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1번 분들은 태어났겠다. 근데 여기서 페이지 오브 컵 카드가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아직은 그 전 단계에서 이 사람을 만나기 전 단계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미숙함으로 좀 나타나서 감정적으로 사랑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을 만나면 인내와 끈기, 희생을 배우게 될 수 있겠다라고 카드는 재차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과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컬러 카드를 뽑았는데 주황색 카드가 동시에 떴어요. 해피니스 카드가 먼저 보여지시죠? 행복을 나누는 사랑이다 라고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밑에 에너지의 카드가 등장합니다. 서로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직장, 같은 직업, 공통된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로의 기운, 그러한 어떤 에너지, 눈에 보여지지 않는 요소가 두 분을 끌어당길 수 있고 작용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서로의 어떤 생각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통된 그러한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영혼의 숫자가 다 나왔습니다. 정신적 부분이 굉장히 높은 교황 카드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데스 카드가 들어옵니다. 죽어야만 진짜 끝이기 때문에 이름을 데스라고 지은 거지 진짜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다른 의미가 더 많은 카드예요. 상대방은 진짜 예사롭지 않게 보여지는데요. 그 사람의 외모는 다소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스타일이라든지 이목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특별한 특징은 없을 수 있어요. 다소 그냥 평범하다 이러한 외모로 보여지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차분함과 직적인 느낌이 강하게 보여지고요. 근엄해 보이거나 정말 쉬워 보이지 않는 상대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성숙해 보이거나 나와 다른 느낌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교황 카드의 분위기다라는 건 무언가 막대할 수 없는 느낌? 어떤 성시경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성시경도 무언가 평범한 외모인데 그 사람의 분위기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목소리라든지요. 그래서 그러한 느낌이 예사롭지 않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에 강력하게 은둔자 카드가 들어와 있죠. 이 은둔자의 성격이라는 것은 자신의 세계관이 확실히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나와 의견이 다르면 수용할 줄 알며 아는 것이 많아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의견을 주입시키지 않고 싶어 해요. 그냥 서로 차이가 있는 거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 때 의지가 많이 되는 사람이고요. 진정 나의 가치를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이 그 사람 때문에 같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정말 배울 게 많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나를 한 번 더 알게 해주는 그런 사람, 그리고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해주는 그런 사람, 나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로 카드를 좀 보시는 분들은 이 교황과 은둔자가 동시에 나왔다라는 거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이 가실 텐데요. 깊은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은 아무나 쉽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자신의 깊은 내면을 잘 보지 않으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겉으로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어두운 면이에요. 사람들은 각각 어두운 면이 있는데 그것을 자신이 굉장히 잘 컨트롤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내가 주도적으로, 리드적으로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나쁜 면을 컨트롤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만의 생각이라든지 타인과 차별된 생각들이라든지 반대되는 입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잘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밖에서 보여지지 않는 또 다른 면을 자신만 깊숙이 두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밖으로 꺼내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이것을 보여준다고 해도 바뀌는 것이 없고 변화되는 것이 없고 무언가 이익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현명하게 꺼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1번 분들의 연애의 조언은 무엇일지 보겠습니다. 연애의 철학적인 조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명과 카르마의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것을 그저 그냥 편안하게 조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타인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각자 운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운명을 나의 운명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고 그 사람이 만약에 나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운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딱 봤었을 때 눈치챌 수 있는 어떤 신호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들은 이 사람을 봤었을 때 처음에는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보고 싶고요. 그 사람의 내면을 다 파헤쳐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이때까지 사랑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돌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시를 하거나 먼저 말을 걸거나 카톡을 하여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태양이 저무는 느낌이 아니라 강렬한 태양이 새벽을 지나 나에게 뜨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점차 이 사람을 보면 볼수록 태양이 떠오르게 되고 진정으로 이 사람을 5번 이상 만났었을 때 아, 이 사람이구나. 나의 인연이다. 이 사람은 나의 소울메이트다.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2번 분들은 이때까지 사랑이 어땠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소 개방적이지 않는 사랑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매번 사랑할 땐 정말 진지했고 그 사랑을 긍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키워나가고는 싶었으나 무언가 미숙하고 유치한 사람들 뿐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씨앗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이 이쁘게 꽃으로 피지 못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아무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이때까지 사랑으로 본다면 나 또한 상대방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을 뿐더러 상대방조차 그러한 그릇이 안 된 사람이라고 읽혀지고 있고요. 또 내가 사랑이라고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랑을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그냥 사랑이라고 착각했었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 분들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사랑은 무엇일까 보았는데요. 우리 이번 분들도 깊이가 남다릅니다. 제가 78장을 깔아서 무작위로 뽑았는데 메이저 카드 2장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 사랑은 사랑의 문이라고 치면 상대방은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내면적으로 연결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열쇠를 딱 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줄 거예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연결된 사랑운을 우리 이번 분들은 타고나셨고요. 그 전에 사랑이 계속해서 실패가 됐다면 이 사람 때문에 실패가 된 것일 거고요. 깊이가 남다르며 서로 배우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뜻깊게 생각하며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러한 느낌이 강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데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것은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 전과 다른 내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한 획을 그으며 전과 다른 상황까지 이어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드디어 진정한 나로 태어나게 되는 순간이고요. 진정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모든 게 운명처럼 내가 정말 있어야 할 곳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느낌? 나의 마음도 전에는 불안했다면 이 사람을 만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라고 물어볼게요. 의식의 카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당신의 또 다른 자아와 만난 것과 같습니다. 나보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먼저 느끼고 눈치를 챌 거예요. 그리고 반사 카드가 나왔죠. 어떤 사람이 당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거울처럼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인생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직업적으로 일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또 상대방이 힘들면 내가 가서 토닥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는 거울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더 성숙하게 해주는 사람이고요. 중요한 변화를 주려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곧 나의 영감이라고 하는데요. 아, 멋있네요. 이야기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느껴지는 대로 이야기를 드리면 강인 사람입니다. 본체에 뜨거운 태양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빛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밖으로 뻗어나오는 느낌이라고 저는 확 느껴졌는데 내면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똑부러진 사람이고요. 생각이 깊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어떤 사려 깊은 모습들, 따뜻한 모습들, 진심과 희생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외모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뭔가 편안한 느낌?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 만약에 소개를 받으러 가는데 이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갑자기 첫날부터 깊은 대화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친근감이 있는 느낌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내면은 더욱더 신기합니다. 칼이 나왔어요.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며 빈틈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깨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늘 논리정연하며 빈틈이 없어요. 엔트제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엔트제 한번 우리 여러분 쳐보세요. 진짜 좀 느낌이 비슷해요.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돼. 하지만 내가 도와줄게. 걱정 마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잔소리가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잔소리를 하고 땡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될 때까지 같이 고민해주고 찾아봐주고 고민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잔소리가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함께 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 보여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 연애에 대한 철학적인 조언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과 편안함이 느껴지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함께 하면 편하고 힐링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당신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났는데 뭔가 별로야. 아니에요. 그리고 만났는데 자꾸만 나를 구속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뭔가 친구 같기도 하고 엄마 같기도 하고 아빠 같기도 하고 다정하고 단점이 왜 이렇게 없어? 라고 하는 사람? 우리 이번 분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봤었을 때 좀 느껴지는 신호가 있는지 카드에게 물어볼게요.
영혼의 숫자 8번이 또 나왔어요. 정신적으로 연결된 어떤 끈끈한 유대감을 느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 카드가 뭐냐면 거울과도 같은 관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반대로 딱 나누었는데 그림이 정말 똑같죠. 이 균형과 각도 모두 비슷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서로 처음 만났는데 주거니 받거니가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만난 날 깊은 대화를 하게 될 것이고요. 처음 봤는데 나의 과거 이야기를 막 하고 싶어.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개를 받으려고 나아갔는데, 또 어떤 사람을 어쩌다가 알게 됐는데 깊은 대화를 하게 되는 사람, 그리고 진짜 무거운 주제, 이런 대화를 쉽게 받아칠 수 없는데 그것을 나보다 더 잘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2번 분들의 짝이라고 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 이때까지 좀 힘들었던 연애를 먼저 보겠습니다. 컵 기사 카드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연애를 딱 시작했었을 때 처음부터 이별이 보이는 사랑이었거나, 또는 거짓 같은 상대방, 유혹적으로 이야기하는 상대방, 겉과 다른 상대방, 좀 이런 느낌이 보여지거든요. 말은 너무 이쁜데 거기서 진실이 안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은 진지한 연애, 현실적인 연애, 안정적인 연애를 원하지만 무언가 이 연애는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연애를 해왔지 않았을까, 그러한 어떤 느낌이 보여지는데요. 그럼 3번 분들은 타고난 이 사랑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사람을 빨리 못 만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3번 분들은 워낙 또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들은 계속해서 뭔가 기다림이 좀 요구되는 느낌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사랑을 하려면 좀 충분한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허나 분명하게 인생의 동반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시작, 그리고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자라는, 그리고 빛이 나는 그러한 분명한 진지한 시작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에는 헷갈리지 않고요.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내가 한눈에 딱 볼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로움, 기다림 끝에 만나실 것이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 언제쯤 제대로 된 사랑 해볼까, 이러한 생각에 기다리다가 급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급 갑자기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딱 결혼할 사람인 거예요. 딱 그러한 느낌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컬러 카드로 어떤 사랑이냐고 물어볼게요. 컬러 이쁘게 나왔네요. 근데 여기서 주의 카드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운명의 단짝을 만나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기다리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칠흑 같은 방에 불을 딱 킨 것처럼 그러한 사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깊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랑이다. 당신의 내면에 불을 비춰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바로 상대방 성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매력이 엄청나요. 성격이 뭔가 좀 재밌는 성격이다, 매력적이다, 센스쟁이다, 이런 것도 보여지고요. 외모가 참 이 사람을 잘 표현해놨어요. 딱 외모를 보니까요, 너 누구야? 라고 하면서 좀 의심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 잘 모르고 너랑 친해질 생각 없는데, 이렇게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죠. 개성이 강한 외모이고요. 개방적일 것 같지만 미친 듯이 개방적이지 않는 성격입니다. 이 사람도 삶을 살면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겼는데 방어적이고요. 말조차도 무언가 좀 틱틱댈 수 있어요. 내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감이 발달된 사람이라고 해요. 감각적인 사람이고요. 이것을 이용하고 이것을 잘 다뤄서 직업으로 지금 일하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성격이고요.
그러면서도 무언가 현실적이고 냉철합니다. 손해를 절대적으로 보지 않으실 거고요.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야망이 큰 사람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무언가 조금 날카롭죠, 느낌이. 무언가 좀 친절한 느낌은 보여지지 않고 탱탱볼 같은 느낌이 많이 보여져요.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깊은 내면이에요. 웬걸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요. 둥글둥글한 성격이래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행복한 게 행복한 거지. 우리 좋은 것만 하고 행복한 것만 하자 하면서 하루 종일 웃는 사람인데요. 왜 여기까지밖에 안 보이냐? 우리 3번 분들이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바뀌어요, 태도가.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시간이 들여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보고 일단 만났는데 계속 다른 모습이 나와요. 그 사람의 진짜 진실적인 모습이 보여지면서 3번 분들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 사람과 함께하면 할수록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나에게 이런 진실을 내비치는 게 너무 고맙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요. 굉장히 수다스럽고 사교성이 엄청 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티키타카가 잘 될 수 있고요. 소통이 매우 잘 될 수 있어요. 리액션도 굉장히 많고요. 공감 능력도 엄청 잘 되고요. 내가 썰렁한 개그를 했는데도 덧붙여서 더 웃기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운명이라는 건 내가 꿈꿔왔던 이상형과 근접한 성격이라는 걸 카드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나와 비슷한 점이 많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참 많이 닮았다. 무언가 우리는 상처도 닮았고 이러한 비판적인 생각도 너무 닮았고 내가 싫어하는 부분도 어떻게 똑같이 싫어하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할 수 있는데 싫어하는 걸 같이 싫어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것도 같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안 할 수 있는, 같이 고쳐갈 수 있는 그러한 너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나타난다라는데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조언 한번 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카드에게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연애에 대해서 철학적인 조언이 있다면 카드는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인생에 느닷없이 행운이 들어온 것처럼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 관계로 인해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뭔가 노력하거나 바꾸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때가 있고요. 타이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굉장히 행운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를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눈치챌 수 있는 신호를 보겠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 또 나왔어요. 진짜 운명인가 봅니다. 처음에 볼 때 우리 3번 분들은 재고 따지는 거 없어요. 이 사람 보자마자 굉장히 애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잘해보려고 이쁜 모습 보여주려고 하고 멋진 모습 보여주려고 하고 굉장히 강렬하게 대시를 할 것이고요. 그 사람이 방어를 하면 그것을 허물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운명의 수레바퀴가 또 나와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은 내 짝이구나. 나와 닮은 모습이 많구나. 또 다른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 나에게 쌍둥이가 있다면 이런 사람이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내가 원하던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얘기만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신호라는 건 우리 3번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행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랑을 가지려고 쟁취하려고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 이때까지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4번 분들은 이때까지 사랑이 상대방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 연애를 하셨을 수 있어요. 싸움이 많은 사랑이라든지 또 그 사람 때문에 연애에 대한 환상이 깨진 그러한 사랑이라든지 이러실 수가 있어요. 소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뭔가 타협적이지 않고 부딪힘이 많거나 이해보다는 나의 주장을 더 했어야만 했던 그러한 느낌들이 강렬하게 보여지는데요. 우리 4번 분들의 타고난 사랑을 볼게요.
나의 내면에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지는 카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작은 물 한 방울인데 나를 바꾸게 도와주는, 또는 서로가 원활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랑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컵 2번 카드가 나와요. 서로가 굉장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 있죠. 이렇게 균형을 이룰 수 있고 마음을 깊게 느끼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수직 관계가 아닌 평등 관계로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단짝이라고도 하죠. 나의 영혼을 울리는, 건드리는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어느 순간 나의 삶에 스며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온다라는데, 그러면 우리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고 컬러에게 물어볼게요. 와, 빨간불, 초록불 카드가 나왔어요. 이렇게 조화를 보면 나에게 사랑은 고통이었어. 사랑은 나에게 불안이었는데 너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랑에서 오는 힘듦은 모두 잊고 이제 휴식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보여져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기대면 그것 자체가 힐링이다. 이러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진가를 보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외모적인 것을 먼저 보자면 4번 분들 상대방이 제일 잘생겼다라고 나와요. 잘생겼거나 이쁘거나 미적 감각이 남다르고요.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아름다움을 분명히 지니고 있어요. 진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모적으로 화려합니다. 예술적으로 종사하시는 분일 수 있고요. 어떤 꾸미는 것이 좀 남다르고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태양 카드가 등장해요. 우리 4번 분들 상대방도 둥글둥글한 성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람을 편가르지 않고요. 선입견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장단점으로 나눠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현재만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과거를 보거나 미래를 보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으로 걱정을 사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사시는 분이고요.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분위기 메이커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깊은 내면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놀랍게도 황제 카드가 나와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긍정적인 사람인가 보다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가 생각을 확 바꿔 놓았거든요. 깊은 내면에 황제가 있다라는 건 이상이 높고 야망이 큰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목표가 있고요. 이 사람은 목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목표가 있으신 분이고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욕심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일 자체에서 굉장히 직급이 높을 수밖에 없고 자수성가를 할 수밖에 없고 이미 자리를 잡아놓으신 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힘든 일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모습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라는 건 나의 힘든 일은 내가 해결할 거야. 그것을 누군가에게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자꾸 기대거나 어떤 징징거리거나 좀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잘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 그런데 이게 좀 안 좋은 점으로 나타나면 힘든 것을 좀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늘 나의 어떤 기분을 긍정적으로 좋게 만들어주려고 하기만 하니까 미안할 수 있죠. 남들에게 어떤 무게를 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져요. 늘 신뢰를 주려고 하시는 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릴라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독선적이고 냉정함도 있어요. 이런 말 해서 미안할 수 있지만 해야 할 말은 무조건 하시는 분이고요. 행동력과 추진력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임기응변도 좋으시고 이 행동 자체가 좀 리더십 같은 게 묻어나 있어요. 그래서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우라가 풍기는 사람입니다. 우유부단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의지해도 되겠다. 함께 가도 되겠다라는 어떤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에서는 상대방이 좀 귀엽고 활발하고 가벼운 느낌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깊게 가면 전혀 아니라는 거. 이미 어떤 힘든 일도 많이 겪으신 분이고요.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엄청난 노력도 해보신 분이에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배울 게 참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철학적인 조언을 카드에게 구해본다면 카드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에게 필요한 사랑에 대한 조언이에요.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받고 싶다면 이해를 해줄 시간이에요.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사랑을 해줄 시간입니다. 나의 의도가 공평함이라면 분명히 관계는 좋게 해결되거나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타인과의 상호 존중이 된다면 관계에 성공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울 카드예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카드이고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먼저 해라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의도가 공평함, 어떤 수직 관계가 아니라 같이 함께라는 의도라면 관계는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신호가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4번 분들도 힘 카드가 나왔네요. 영혼의 연결 카드예요. 처음에는요, 지인으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 감흥은 없으시거든요. 좀 친하게 지내야지. 그리고 도움받을 수 있으면 도움받아야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막 편안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불편한 사이는 아닌 좀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는 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관계에서 서로는 무언가 좀 깊게 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어쩌다가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 대화를 한 순간부터 이 사람이 어떤 성숙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라는 걸 느끼게 되고 얼마나 이렇게 사느라 힘들었을까? 또는 어떻게 하려면 이런 노력이 있을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무언가 느끼는 것들이 다채로워질 것으로 보여져요. 처음과 다르게 얼굴도 갑자기 잘생겨 보인다라든지 갑자기 이 사람의 장점들이 눈에 확확 들어온다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의 깊이를 봄으로써 외적인 모습과 깊이가 정말 남다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발전하게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과 동시에 상대방도 4번 분들의 장점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매력들, 깊이들을 같이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 분들은 대화하자마자 이 관계는 발전될 것이고요. 이 소통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서로는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 힐링과 휴식 같은 느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관계는 말로써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정신, 머리로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